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일수록 마음속엔 이제 그만이라는 한숨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하게도 yes는 쉽게 말하면서 no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이지요. 그렇게 타인을 위해 억지 미소를 짓는 동안 정작 당신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갑니다. no라고 말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가장 품격 있는 용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품격 있는 거절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어선입니다. 하나의 촛불로 모든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없듯이 유한한 당신의 마음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거절을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대화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짧은 시청 시간이지만 당신의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지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니요 라고 품격 있게 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화법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공감으로 시작하는 거절. 나도 돕고 싶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진정한 거절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부드러운 울타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이 일 좀 대신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거절하면 미움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수락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의 상황을 보니 네가 많이 힘들다고 느껴져서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나도 일이 너무 몰려 있어서 여유가 없어 정말 미안하다. 이 말 속에는 공감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되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밝히는 태도입니다. 이는 사회심리학자 데일 카네기가 그의 대표저서 인간관계론에서 말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비결은 상대방이 당신의 말이 옳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는 조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공감은 관계를 살리고 솔직함은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둘째, 대안을 제시하는 거절. 이번엔 어려워요. 하지만 다음엔 꼭 도울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단호한 거절보다 미래의 가능성이 담긴 거절에 훨씬 덜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거절을 당한 사람이 완전히 무시됐다고 느끼지 않고 다른 기회나 대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낄 경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약 73%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완전한 거절보다 지금은 어렵지만 다음엔 돕겠다는 식의 표현이 훨씬 부드럽게 희망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번 주말 내 작업 좀 도와줄래? 라고 묻는다면 이번 주말은 일정이 꽉 차서 힘들겠지만 다음번엔 꼭 도와줄게.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의리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비유로 말하자면 거절은 완전한 어둠이 아니라 살짝 햇빛이 비치는 구름 낀 오후와 같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전달된다면 관계는 그 구름을 지나 다시 햇살을 찾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자 런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완화 효과의 한 예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충돌할 때 심리적 불편함인 인지부조화를 느끼고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래서 거절 속에 희망의 여지를 남기면 상대는 상처 대신 안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동시에 나의 시간을 지키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셋째, 자기 가치관을 지키는 거절. 그건 제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한 친구가 종교단체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같이 참여하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평소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부하거나 시간을 내어 주변 어르신을 챙기는 방식으로 남몰래 선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체보다는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는 게 더 잘 맞는 것 같아. 대신 너 하는 일은 진심으로 응원할게. 그 말에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후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며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게 품격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자기효능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그의 논문 행동 변화의 통합 이론을 향하여에서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 기준을 지키며 거절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존중할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수락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게 됩니다. 품격 있는 아니오는 인생의 방향을 명확히 해주는 나침방화도 같습니다. 넷째, 겸손으로 표현하는 솔직한 거절.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이에요. 품격 있는 거절은 교만함이 아니라 정확한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자기 능력을 넘는 도와줄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떠맡는 것은 결국 양쪽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자녀 2명이 모두 명문대학에 다니는 당신에게 내 자녀 대학진로 상담을 좀 해줘. 너는 능력 있고 경험도 많잖아 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 조언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느낀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그건 입시 전문가의 도움이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사실 자녀 입시의 역할을 한 것이 별로 없어. 라고 자신의 실체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심리학회는 2023년에 전국 성인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인간관계 속 스트레스와 자기 표현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이나 시간, 감정의 한계를 넘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사람 중 약 64%가 심한 피로감, 불면, 두통 등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을 수락하는 건 작은 나무배로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거절은 그 폭풍을 피하게 해주는 이성의 나침반입니다. 다섯째, 감정 소모를 줄이는 대답 지연형 거절.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모든 거절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부탁이 부담스럽거나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곧바로 예스나 노를 말하는 대신 잠시 여백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성급한 생각과 차분한 생각에서 인간의 판단이 순간적 감정에 휘둘릴 때 실수가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즉흥적 수락은 관계를 지키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는 후회와 문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이번 주말 행사 도와줄 수 있지? 라고 묻는다면 지금은 일정이 불확실해서 바로 답을 하기 어려워 내일까지 알려줄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의 간격은 당신에게 감정의 정리를, 상대에게는 당신의 신중함을 인식시키는 여유가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으로 대화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가장 세련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즉흥적인 예스만 하며 살아온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품격 있는 거절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바위는 파도의 리듬을 따라 둥글게 다듬어집니다. 처음엔 거칠게 느껴져도 진심이 담긴 거절은 결국 관계를 둥글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모든 걸 다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일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의 결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도 지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